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황덕연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맞이 잘 하시고 어떻게 희망찬 연초 잘들 보내셨나요? 뭐 평소와 다를 바가 없더군요. 네. 뭐 여러 가지 각오들을 하고 기대를 한 바들도 있지만 뭐 비슷합니다. 뭐 늘상 그렇듯이 예. 특별할 것도 없고 뭐 항상 평범하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평범하고 잔잔한 예.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소준일 캐스터의 뭐 장점이자 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평범합니까 제가?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쵸? 안 그래요, 네. 우리 황 의원님? 평범하죠. 이 정도면 평범하죠. 이 정도면 평범하죠. 소준일 캐스터가 평범한가요? 평범하죠. 그러니까 욕이야, 칭찬이야? 노.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약간 정상인이다라는 아, 정상인의 얘기죠. 범주에 속한다. 그렇죠. 아 노멀이라. 그렇죠. 노멀하다. 예. 어. 그러니까 그렇지. 무난 데 없고, 그렇지. 무난하고. 그리고 막 사람 대할 때 막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되게 뭐 낯을 많이 가린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나? 근데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 정상인의 범주에 소준일 캐스터가 들어가면 본인은요? 전 노르말하지 않죠. 네. 아, 노르말하지 않습니다. 네. 나 노름이라고 들었어 방금. 전 노르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재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굳이 따지면 약간 비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황대현 씨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어. 그런 결론을 작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아하. 또 느꼈습니다. 아, 예. 정말 뭐 이 새해 들어서 날이 갈수록 두 분의 케미가 아무래도 그 시간이 약이고 미운정 고운정 다든다고 점점 이 케미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노말한 소준일 캐스터와 노말하지 않은 노르말이라고 해주십시오. 노르말. 예, 노르말한 황덕연 해설위원, 예, 두 분의 또 이 다른 어떤 그런 개성과 그런 매력들이 또 어우러졌기 때문에 우리 축구 살롱이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한번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바로 그 골 때리는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엔 골 때리는 이슈 소준일 캐스터가 뭐 아주 그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일단 2021년의 새해가 또 밝기도 했고 그래서 숫자가 또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2020년이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사실 저희 세대는 그 2020 원더키즈도 있었고 해가지고 숫자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숫자로 보는 해외 축구 이슈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예. 첫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예, 10. 10입니다. 10.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 잉글랜드의 오른쪽 수비수이자 지금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에 있었을 당시에 배팅 룰 위반 혐의로 FA로부터 10주간 출장 정지와 7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노호. 이게 피파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예. 이게 배팅 룰을 위반한 혐의라는 게 뭐냐면 토트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던 19년 7월 즈음에 예.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적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페인으로 가 하면서 친한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네. 이 친구들이 야 트리피어가 아틀레티코로 이적할까 말까라는 그 베팅하는 사이트에 이적한다에다가 좀 세게 걸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당 이득을 편취를 한 혐의가 발견이 돼서 이게 트리피어 네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라면서 FA에서 10주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예.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 출장 정지가 적용된다면 2월 28일까지 모든 대회 출장은 물론이고 일체 축구 관련 활동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 경기도 못 나오고 훈련도 못 나오고 그냥 축구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어런 트리피어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토트넘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스페인 축구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맞아. 당연히 네. 이게 좀 약간 반발을 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약간 좀 미심쩍은 게 뭐냐면 징계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아틀레티코와 첼시전에는 또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트리피어 선수가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른쪽 수비수 거의 뭐 붙박이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가 빠진다면 굉장히 팀으로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FA에다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서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파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네. 호소를 했더니 피파 쪽에서 일단 징계를 보류를 시켰는데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징계를 보류한다라면서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가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던 게 FA 그러니까 영국의 축구 협회에서 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잉글랜드의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뭔가 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징계 끝나자마자 A매치 기간이 또 시작이 되니까 정작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는 부담이 없다. 오호.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미심쩍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크게 좀 반발을 했는데 일단은 피파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서 황덕현 해설위원은 생각이 어떠세요? 부당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못은 건 했어요. 맞는데 이제 이 징계가 스페인으로 이제 이적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뭐 잘못을 한 건 명백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피해가 좀 최소화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최소화되는 방법은 사실 트리피어 선수 징계를 안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선수를 사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소준일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트리피어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빠지면 사실 올 시즌에 3-5-2 포메이션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의 말에 의하면 트리피어의 대체자는 트리피어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틀레티코는 좀 부당하긴 합니다만 원래 잘못을 지었으면 죄를 받는 게 그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좀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뭐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서 아틀레티코 차원의 뭔가 좀 보상이 뭐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징계는 저는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예. 뭐 트테시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숫자 10을 정리를 해봤고요. 예. 다음 숫자 30입니다. 저희가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샬케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21세기 유럽 리그에 굉장히 그 웃픈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바로 네, 그 그런데 얘기아닙니까?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어머, 결국 어머. 2021년 첫 번째 경기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도 0-3으로 대패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30경기 연속 리그 무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사실 샬케의 희망이죠. 등불입니다. 우트 선수가 돌아왔어요. 이 선수가 12월 초쯤에 부상을 당하면서 잠깐 좀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샬케는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고 감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로스 예. 감독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 역시 무기력한 패배로 아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팀의 이어지는 일정이 이후에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 쾰른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리고 그때도 이 만만치 않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순위들을 봐도 뭐 호펜하임이 13위와 그리고 쾰른이 15위로 약간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호펜하임은 사실 13위급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정말 이 쾰른전의 모든 원기옥을 모아서 좀 전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두 주말 경기 사이에 주중 경기로 쾰른전이 끼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가 애매해요. 어떻게 이 팀이 좀 부족한 전력을 모아다가 한 경기에 쏟아라도 부어야 될지 뭐 이런 것이 그로스 감독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겨울 이적 시장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네.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스날에서 세아드 콜라시나츠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임대가 상당히 좀 괜찮은데 별도의 임대료 팀에다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급 역시 상당히 아스날에서 좀 보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샬케 입장에선 별로 미칠 것이 없는 장사고 그리고 콜라시나츠 선수 역시 아스날에 남아 있어봤자 별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샬케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 역시도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네네네.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그다지 손해볼 것 없는 장사, 딜, 교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윈윈이었다. 윈윈까지는 좀 힘들고요. 이 그래요? 선수와 이 팀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상황이 예, 좋지 않기 윈까지는 때문에. 아니고 예. 뭐 그냥 긁어보는 거죠. 한번 복권을 긁어보는 심정으로 네. 지금 했는데 네. 과연 콜라시나츠 선수와 샬케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회의적이다. 약간 전- 좀 회의적입니다. 전 망할 것 같습니다. 콜라시나치. 왜냐면 사실 아스날 별로였잖아요. 별로였죠. 네, 완전 별로였죠. 완전 별로였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만 좀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지푸라기 잡았는데 끊어졌습니다. 그 지푸라기가 이미. 그렇지. 네. 다들 알고 있어요. 뿌리가 네. 없는 지푸라기야. 맞아요. 아니, 지푸라기 무시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집신 무시하십니까? 아니 튼튼해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뭔 또 소리야 그건 또. 제가 애국자입니다. 네. 제가 애국자고 그 지푸라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푸라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밧줄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솔직히 이제 얘기해서. 이 콜라시나츠 선수가 동아줄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샬케가 만약에 진짜로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사실. 네, 그렇죠. 이거 말고 콜라시나츠 선수 말고 또 다른 영입이 필수적으로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 숫자는 이제 33이네요. 네, 아마도 이 선수가 21세기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부패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맨유 합류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무려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와서 또 화제입니다. 3땡. 예, 그런 얘기 써도 돼요? 3땡이 안 좋은 왜? 말인가요? 있는 말이잖아요. 아 그래요? 섰다 용어 아닙니까? 좀 많이 만지셨나 봐요? 손모가지 다들 무사하십니까? 저 의수예요. 아 그래요? 요거 나 축구 살롱 하면서 강재원 아나운서가 친 드립 중에서 제일 괜찮았다. 그렇지. 진짜 제일 그렇지. 괜찮았다. 한 7개월 정도 우리가 했잖아. 아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저 의수 드립. 와. 좋았어. 네, 알겠습니다. 합격점 드리면서 아마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맨유 팬들에게 합격점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해 겨울에 망해가던 맨유 그리고 솔샤르 감독을 일으켜 세운 선수가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올 시즌 역시 선녀 같은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 나와서 11골 어시스트 7개, 챔피언스리그 6경기에서 4골 그리고 도움 1개를 기록했고 리그컵에서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합 24경기에서 15골, 9개의 도움. 그러니까 오. 24개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씩은 꼬박꼬박 찍어주고 있습니다. 잘했다. 지난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한 이래요.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19골 그리고 도움은 14개를 기록을 하면서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데뷔 30경기 기준으로 이 선수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과거에 역시 맨유에서 뛰었던 앤디 콜 선수가 유일합니다. 네. 과거에 93-94 시즌에 뉴캐슬에서 뛰었을 당시에 30경기에서 26골 11개의 도움. 와, 이런 게 앤디 콜도 미친놈이었군요. 미친놈이죠. 30경기에서 3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앤디 우리 콜 선수였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단어는 이제 미친 사람 정도로 네. 해보는 게 미친 자. 미친 광인. 자군요. 네, 네, 광인이었군요. 예, 뭐 이런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또 맨유가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뭐 솔샤르 감독 잘린다 말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어느새 리그 2위까지 또 올라왔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맨유가 지금 한 경기 덜 치르고 리버풀이랑 승점 차가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번 리버풀 졌어요. 화요일 새벽에 소트한테 져가지고 맨유의 뭐 상승세는 지금 부패가 뭐 당연히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 우승 경쟁 맨유 리버풀 이렇게 흘러가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 하더라도 사실 맨유가 우승 경쟁에 낄 거라는 얘기를 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웃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견인력을 역시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패짱. 잊지 마세요. 예. 예, 부패는 이제 정말 외웠어요. 네, 그래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패 덕배 이 정도는 이제 외우시지 않았나요? 네, 그 덕배 데브라이너. 누구죠? 네. 데브라이너. 그래요. 오. 좋습니다. 뿌듯하네요. 예, 자 다음 숫자는 39인데 3의 배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39 갖고 왔는데 예. 이 선수 역시 국내 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슬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어. 만 39세의 나이로 유로 2020 그러니까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열리지를 못했었는데 올해 2021년입니다만 타이틀은 그대로 유로 2020으로 가져가죠. 네. 이 대회에 스웨덴 국가대표로서 다시 한번 복귀를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만 39세의 나이가 사실 엄청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얀네 안데르손 감독하고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작년에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꾸준히 좀 스웨덴 국가대표팀이 그리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좀 군부를 떼는 듯한 발언들은 많이 있었는데 예. 올 초 역시 정초부터 굉장히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마지막 A매치가 2016년 6월 22일 벨기에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넘었죠. 4년 반 정도가 됐고 116경기에 나와서 62골을 기록을 했던 질라탄 선수의 스웨덴 국가대표 기록인데 네.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유로 대회에서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올 시즌 AC 밀란에서도 6경기에 나와서 무려 10골 어시스트 1개. 그러니까 이 선수도 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11개입니다. 득점 리그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참고로 예. 이제 호날두 선수가 11경기에서 14골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호날두 선수보다 5경기를 덜 뛰었는데 골 차이는 4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호날두도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질라탄이야말로 역시나 광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걸렸습니다만 개의치 않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2월 달에 당했던 근육 부상 때문에 아직은 전력에서 이탈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선수가 돌아온다면 역시나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는 AC 밀란의 올 시즌 리그 우승 도전 역시도 불가능한 꿈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밀란이 지금 무패입니다. 네. 11승 4무. 패배 하나도 없고 인터밀란이랑 승점 1. 인터밀란도 근데 대단하긴 하네요. 승점.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망하고 네. 리그에 이렇게 또 잘해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소준 캐스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라리가를 조금 더 좋아하는 네네네. 입장이긴 한데 세리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밀란 형제가 조금 이렇게 잘 맞아요. 해줘야 네. 아무래도 팬덤도 네. 어마어마하고 네. 이런 게 있어서 밀란이 정말 올 시즌에는 이제 우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적기다. 근데 적기란 얘기를 또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제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 영상을 하나 찍었다가 이 적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왜요? 그 황덕연의 저주 어떤 그런 영향이 거기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보통 적기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 해당 시즌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설레발이다. 그렇죠. 아. 이제 영레발을 좀 쳐야 되는데 설레발을 쳤다라는 아. 좀 비슷한 의미에서. 근데 뭐 저는 그래도 AC 밀란 올 시즌 우승하기에는 인터 밀란만 좀 어떻게 잘 이게 두들겨 패면 좀 무난하게 스쿠데토를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AC 밀란이 뭐 망란이다, 망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40살이 가까워지는 선수와 함께 부활을 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질라탄 그리고 AC 밀란의 행보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질라탄 선수는 개인적으로 저희 축구 살롱과도 참 인연이 깊은 그런 훌륭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런가요? 예, 뭐 예. 한번 그 이벤트에 나왔었죠. 예, 황덕연 저희- 씨의 그 아. 파트너로 나왔었던. 예, 네. TBS 김상아 아나운서가 네. 또 네, 저희 네, 네. 유튜브 티다방에서 축구살롱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김상아 아나운서가 질라탄으로 변신을 했었고 그와 함께 또 떠오르는 그 황수아레즈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지난해의 아틀레티코의 추억. 레전드죠. 수아레스. 레전드입니까? 네, 레전드죠. 뭐 네.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아니, 기대치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정정하게 분장도 레전드였어요. 레전드였죠. 예. 네, 저 그때 보고 두 분 연락처 지울 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숫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100인데 뭐 예. 우리 국내 팬들에게 더욱더 뭐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예,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00호 골을 집어넣었죠. 1월 3일에 리즈전에서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달성을 했는데 이로써 토트넘 통산 18번째로 100골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역시 토트넘과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지미 그리프스가 266골로 통산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또 손케 듀오를 이뤄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활약을 하고 있는 해리 케인 선수가 205골을 넣으면서 공동 네. 2위에 올라 있는 기록인데요. 케인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13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93-94 시즌에 블랙번에서 달성을 했던 SAS 특공대 서튼 선수와 시어러 선수의 그 조합이
달성을 했던 13골에 이어서 27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타이 기록이 달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이 기록은 뛰어넘게 될 것 같은데 예. 손흥민 선수가 과연 올 시즌이 끝날 때 몇 골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역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국내 축구 팬들은 그 토트넘 경기 있을 때마다 이번 경기에도 오늘 경기에도 또 소니의 골이 터질 것인가 다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보게 되잖아요. 네, 뭐 잘하면은 올 시즌 리그 20골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득점왕 굉장히 했으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진짜로. 네, 저희도 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500으로 훌쩍 뛰어오르는군요. 예, 500이 두 개인데요. 먼저 시메오네 감독 역시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소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으로 500경기째를 소화를 했습니다. 1월 4일 헤타페전을 통해서 이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만 9년을 채우고 이제 10년째로 가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스페인 슈퍼컵, 구강컵 그리고 리그까지 재패를 하면서 총 7개의 타이틀을 들어 올렸는데 네. 이미 아틀레티코의 전설인 루이스 아라고네스 선수 겸 감독까지도 그 위상은 시메오네 감독이 뛰어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지난 시즌을 한번 돌아보면 한때 좀 경질론까지도 이야기했던 그 시메오네 감독을 믿지 못하는 불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은 아니었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 저도 약간 좀 바뀌셔야 흔들리긴 되지 했다. 않을까라는 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네. 불순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돌아서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팬카페가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소수긴 한데 이제 거기서도 의견이 되게 팽팽했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예, 시메온에 예, 경질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뭐 해준 게 얼마인데라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땅히 뭐 시메온에를 뛰어넘을 만한 감독 매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예, 근데 소준 캐스터는 그래도 지조를 끝까지 또 지키신. 그 제 차 앞에 그거 알잖아요. 촐로 시메온에. 예, 그거 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대시보드 앞에다가 제 네. 그 머플러 놔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시메온의 감독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제가 항상 거기에 두고 다니는데 올 시즌에 352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변신을 성공을 했습니다. 리가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라리가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가 사실은 시메온의 감독에게는 더 필요한 타이틀인데 올 시즌 대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황덕현 해설위원의 적기 발언에 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입니다만 한번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시메오네 감독님이 이 지난 해에 배신하지 않고 믿어줬던 우리 소준일 캐스터의 믿음을 좀 배신하지 않고 이제 잘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신버지, 우리 신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500이라는 숫자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자, 메시. 메시의 500이에요. 네. 메시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리가 500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원 클럽에서 644골을 집어넣으면서 단일 클럽 최다 득점 기록을 뛰어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메시 선수가 광고를 하는 맥주 회사죠. 그 비모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644골을 기념하는 특별한 맥주를 만들어서 메시 선수에게 골을 허용했던 골키퍼들에게 맥주를 돌렸답니다. 오호. 그 맥주를 160명의 골키퍼한테 다 돌렸고 메시 선수가 그 넣었던 골의 그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호 골부터 100호 골, 뭐 600호 골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숫자를 그 커버에다 적어가지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안루이지 부폰이라든지 얀 오블락 같은 당대 최고의 골키퍼들도 이 세트를 받고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이게 좀 사진을 찍어서 미묘하겠다. 기분은 좋은데.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맥주 먹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나중에 뭐 나이 들고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또 재밌는 장면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메시 선수가 644골 기록에 이어서 리가 500경기 기록 그리고 바르셀로나 통산 공식 경기 모두 더하자면 750경기, 750경기 기록 역시 같은 경기에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차비 에르난데스의 기록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메시 선수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신의 이정표라고 해야 되겠죠. 기록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메시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 뭐 메시 본인도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기록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메시 선수의 심경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도전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지 아니야 그래도 내 집은 바르셀로나지 라면서 끝까지 남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이 메시의 대기록 제가 모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 단일 클럽 최다 골 제가 중계했고
500경기 출장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네. 또 역사적인 순간을 또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표로 이렇게 함께 하셨네요. 네, 아니 뭐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자랑이죠. 네. 노노. 예. 자, 제 개인적인 느낌은 솔직히 이제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선수가 뛸 맞아요. 때 예. 제가 또 중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나이대가 이 선수의 정말 최전성기를 두 눈으로 직접 또 본 이제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메시 은퇴하면 저는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슬픈 왜 웃죠? 저 우는 거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네. 상상하니까 좀 웃겨서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슬픈 영화를 봐도 잘 안 울고 뭐 진짜 무슨 뭐 상을 당하거나 이런 때 당연히 울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진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감정이 없네. 아, 사람이. 근데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 오. 예. 아니, 감정은 있죠. 아니, 감정은 있죠. 감정은 있는데 보십시오. 약간 격앙되는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만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로봇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근데 메시 은퇴하면 조금 눈물 한 방울 정도 흘리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로. 뭐 한 3방울 흘려주시면 안 돼요? 네, 메시가 10번이니까 10방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예, 네. 후한 눈물 네. 메시에게 선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마지막 숫자입니다. 758이요. 네, 메시 선수의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 선수 소식도 나와야겠죠. 예, 호날두의 소식입니다. 예. 통산 758골, 758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펠레의 기록을 역시 깼습니다. 메시도 펠레를 깨고 호날두도 펠레를 깼습니다. 그렇네요. 1월 4일 우디네세전에서 선발 출장에서 2골을 호날두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산 758호 골까지 터뜨리면서 펠레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통산 757호 골, 그러니까 757골 기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역대 득점 순위 펠레를 제치고 단독 2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펠레의 골이 700골이 아니라 1000골이 넘는다라고 펠레 선수의 원 소속팀인 산토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 네네. 기록은 뭔가 좀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호날두 선수가 널리 알려진 펠레 선수의 그 757골 기록을 뛰어넘게 됐고, 이제 호날두 선수 바로 위에는 요제프 비칸 30년대부터 오스트리아 축구에서 활약을 했던 이 선수, 전설적인 선수의 기록만이 남아 있는데 이 선수의 기록 역시 좀 옛날 기록이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곳에서는 800골이 넘는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호날두보다 딱 한 골 많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야 1000골 넘는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요제프 비칸 선수의 골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0골이라면 얘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요. 1000골이 아니라 뭐 759골이다 혹은 805골이다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호날두 선수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정말 우리 시대의 그 두 이제 전설이 된 두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메시와 호날두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소준일 캐스터가 준비해온 골 때리는 이슈 아주 그 숫자를 가지고 재밌고 알차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 들어야겠습니다. 소준일 캐스터의 추천곡 들어볼 텐데 또 미국의 아주 굉장한 실력파 여성 보컬리스트죠. 켈리 클락슨 노래를 가지고 오셨어요.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해석을 해보자면 너 없인 내 삶이 정말 멋 같다 좀 거지 같다 이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떤 이런 뭐 처절한 경험이 있으신가 보죠? 있으신가요? 예, 웃음으로 대체하는 네. 걸로 하고요. 자, 저희는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켈리 클락슨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함께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이 준비해온 이슈를 들어봐야 될 텐데 원래 우리 골 때리는 이슈인데 아주 볼 때리는 이슈로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자,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네, 또 이제 저의 영혼이 담긴 팀이죠. 김학범호,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또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김학범호의 이 강릉 그리고 제주로 이어지는 동계 훈련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골키퍼부터 살펴보면 안준수, 안찬기, 허정웅 선수가 발탁이 됐어요. 항상 팀에 들어오던 선수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송범근 선수가 빠졌죠. 예. 그렇네요? 네, 송호 선수가 지금 이제 군사훈련 때문에 아.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제 송호 선수를 제외하고도 뭐 안준수, 안창기, 허정 다 이제 실력이 있고 또 이제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좀 뭐 사실
평가전이 아니잖아요. 이제 동계훈련 형식으로 해서 연습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네.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수비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새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강윤성, 김강산, 김재우, 윤종규, 정태욱, 이유연, 이지솔 이 선수들은 항상 왔었던 선수들이에요. 네네. 이제 여기서 이지솔 선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10월 매치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발탁이 됐습니다. 네네. 김강산 선수는 지난 이집트 원정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김학범호에 승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고 수원의 김태환 올 시즌 리그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UEC 월드컵의 또 스타죠. 최준 선수가 최초 발탁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자, 미드필더진을 보면 김동현, 김진규, 박태준, 이상헌, 이수빈, 장민규, 전세진, 정승원까지를 이제 미드필더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약간 낯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름이 이제 장민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일본의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원래 예전에 이제 한양대 시절에 김학범호에 합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남의 박태준 선수도 이번에 첫 번째로 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네. 이상헌 선수는 이선세 챔피언십 이제 지난해 1월이죠. 태국에서 열렸었던 대회를 데뷔하는 12월부터 진행됐었던 강릉 동계훈련 때는 합류를 했었는데 예. 최종 명단에는 아쉽게도 이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전세진 선수가 상당히 오랜만에 또 대표팀 부름을 받게 됐고요. 공격진은 총 6명입니다. 엄원상, 송민규, 오세훈, 조영욱, 김대원, 이동률까지. 이동률 선수는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인데 네.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K리그 2를 안 보셨으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이 중계한 자의 여유, 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공격수에 단골로 들어가던 선수가 한 명 빠졌습니다. 네. 누구죠? 조규성이죠. 그렇죠, 조규성이죠. 조규성 선수는 지금 상무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일정을 확인해봤을 때는 이 테스트 기간,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이제 약간 면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간과 이 소집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제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군사훈련을 뭐 받고 있거나 군사훈련 이제 앞둔 선수들은 조금은 이 제외하는 지금 그런 양상이 보여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제 김천 상무에 붙진 않았고 네. 군대를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뭐 그렇죠. 결정된 건 네,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송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 군사훈련에 들어가 있고 김진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진야 선수도 이제 항상 왔었는데 군사훈련에 가게 됐고 아마 이번 강릉 그 라인업에서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을 겁니다. 누구죠? 저죠. 정말 당황스럽네요. 근데 뭐 핵심 자원이긴 하니까 네. 올림픽 대표팀에 또 황덕현이 빠지면 네. 거의 팥 없는 찐빵이라고. 어제 이제 김은중 코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이제 어제 그 단톡방이 만들어졌나 봐요. 스탭들 네네네. 이제 그 소집별로 단톡방이 이제 계속 생겨.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의무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파트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뭐 배신이네 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뭐 우리를 버렸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코치님 그래도 뭐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번에 가는 장비 담당 친구한테 잘 일러두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가 필요해라고 이렇게 되게 또 어울리지 않는 멘트를 고백인가요? 유부남이시기 때문에 I need you?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네가 필요해.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가 이건 좋아. 1절만 하세요. 약간 지금 뇌절 아닙니까 그거? 네. 예, 아무튼 어쨌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만약에 이번 소집에 간다면 한 그러니까 강릉에서 일주일 그리고 남은 기간 제주에서 이제 소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강릉 정도만 가지 않을까라는. 아니 그게 바로 생각이고. 다음 주 아닙니까 이 네, 사람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축구 살롱에 안 나오신다는 건가요? 약간 일주 결장 느낌이긴 한데 근데 못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네. 네. 저기 그 또 황덕현 씨가 또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인재를 모셔볼까요 이번에는? 뭐 한번 뽑아봅시다. 차고 넘치니까. 그 혹시 아다테타 이명철 어떤가요? 네. 이명철 해설위원. 뭐 이명철 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황덕현 해설이랑 거의
짬이라 그러죠. 이게 경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저희가 스포티비에 같이 입사를 그쵸? 해서 네. 동기예요. 그래서 동기죠. 네. 네, 근데 말 진짜 잘하고 방송 잘하는데 단점은 축구 살롱이 그냥 축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그 재치가 없다. 지금 그분을 폄하하는 겁니까? 한참 떨어지죠. 네, 농담이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명단 발표가 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새 얼굴이 한 4선수 정도 있어요. 그러네요. 수원의 김태환, 울산의 최준. 이제 뭐 울산이라고 해야 될지 뭐 경남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네네네. 애매하긴 한데 경남이 이제 임대를 갔으니까. 예. 그리고 성남의 박태준 그리고 제주의 이동률입니다. 음. 이 김태환 선수는 그 수원이 또 생각보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상대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8강까지 갔죠? 네, 주목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측 윙백 혹은 이 우측 윙어로 뛰는 선수고 네. 메탄고 출신의 수원 성골뉴스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 팬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겠네요. 상당히 공격적인 윙백인데다가 활동량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이겠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이제 경쟁자로 생각해야 되는 선수는 FC 서울의 윤종규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의 이유연 정도를 이제 네, 생각해 볼 수가 네. 있겠는데 이유연 선수는 뭐 올림픽 대표팀에 꾸준히 소집이 됐었고 김학범호의 또 이제 붙박이 수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종규 선수는 이제 A 대표팀을 한번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23세 팀을 한번 배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유연과 김태환의 그 대결로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너무 본인 그 뇌피셜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이러라고 저 부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남 배신자라 욕할 게 아닌 게 상당히 또 배신을 지금 했다라고 네, 이제 본인도 김은중 안 코치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실 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그런 좀 예.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희에게 읍소하셔봤자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네, 네. 예, 네, 감독님께 전화 통화 드리겠습니다. 잘,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준 선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하 월드컵 스타입니다. 울산 이적기 이후에 바로 이제 경남으로 임대를 갔는데 이제 좌측이에요, 이 선수가. 근데 경남에서는 우측으로 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뭐 어리지만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이 선수가 사실 우측으로 들어갈지 좌측으로 들어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측으로 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과 경쟁을 할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김태환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좌측에서 이제 강윤성 선수와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 경남에서 뛰었을 때는 사실 뭐 풀백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인버티드 윙백처럼 그러니까 네.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플레이를 맞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들하고는 또 다른 옵션을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리지만 뭐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네. 김학범 감독이 이제 선발을 하지 않았을까 예.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남의 박태준입니다. 저는 이 선수 한 저저번 시즌이었나부터 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선수였는데 네. 원래 성남에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이제는 지지난 시즌이 됐죠. 2019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남의 22세 쿼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김동현 선수가 유력했습니다, 사실. 근데 김동현 선수가 생각만큼 중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99년생인 박태준 선수가 많은 또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볼 소유 그리고 패스의 강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활동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은 올 시즌까지도 박태준 선수를 22세 이하 자원으로 좀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동률 선수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 선수와 같은 소속팀인 강윤성 선수의 말을 좀 빌리자면 엄살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엄원상, 예. 그리고 대표팀 내에서 달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동준. 오. 네. 별명이 그냥 달리기예요? 네, 야 달리기 이렇게 불러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황덕현 씨한테 마라탕 네, 이렇게 그런 부르는 느낌이죠. 거랑 똑같은 마라탕이 느낌. 뭡니까? 마라황 정도는 돼야죠. 네. 아니 달리기 이거면은 마라탕이죠. 네, 그렇죠. 그런 김은중 느낌이죠. 코치는 그럼 배신자로 불러요? 김은중 코치는 그래요. 야. 네, 야로 호칭 정리하는 걸로. 네, 그래서 엄원상 이동준만큼 스피드가 빠른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사실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률 선수가 사실 20세 월드컵 때도 최종 국내 소집까지는 갔었다가 이제 좀 낙마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 21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팀 역시도 김학범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눈도장을 찍어서 이번 소집 때 합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K리그2에 처음으로 생긴 상이죠. 영플레이어상 초대 수상자로 또 선정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런 선수 안 뽑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네, 이제 무조건적으로 좀 합류가 예상이 됐었고 선수들은 이렇게 네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그러니까 코칭 스텝도 변화가 살짝 있어요. 이 이민성 전 코치가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 자리는 이창현 코치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현역 시절에 이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북에서도 뛰었었고 또 이제 많은 K리그 클럽을 경험한 이제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뭐 선수들을 지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많은 경력을 바탕으로 또 좋은 지도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만 품은 채로 본인은 강릉에 몸은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이 과연 출석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예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정말 이제 한겨울 날씨라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그리고 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엄중하고 또 싱숭생숭하기도 한 예, 그런 시기인데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건강하게 재밌는 축구 이야기들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마지막 곡으로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이 한 곡 추천해주고 가셔야죠. 네, 그렇죠. 폴아웃 보이. 네, 맞습니다. 이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요. 저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황덕현 해설위원이 폴아웃 보이 노래를 마지막에 틀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주도 또 마지막으로 네. 이 밴드의 노래를 고르셨네요. 폴아웃 보이의 어떤 노래 들을까요? The Last of Real Ones라는 노래입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맞아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영어에 약해서 영문과인데 영어에 약합니다. 네, The Last of the Real Ones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축구살롱 마무리하겠고요.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 저도 또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요.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살롱.